6차시 학습 내용은 산욕기 여성입니다. 이 장은 정상 산욕 간호와 고위험 산욕 간호를 잘 구분해 보는 건데요. 특히 정상 산욕 간호에서 최신 출제 영역 분석을 좀 보면 산욕기의 생리적인 회복과 산욕기 간호에서 자궁 퇴축 간호, 요도 열상, 또 회음부의 열상 간호 등이 잘 출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산욕 간호에서는 산욕 감염에서 자궁 내막염, 혈전 정맥염, 그리고 산후출혈에서는 자궁 이완 등의 건강 문제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상 산욕 간호에서 우리가 산욕기 산모의 생리적인 적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욕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분만 후 모든 신체 기관이 임신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를 의미하죠. 이 산욕기에서는 생식 기관의 퇴축과 수유를 위한 유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더욱이 산욕 간호는 산후 회복과 또 중년 이후의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욕기 산모의 간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생리적인 적응 부분에서 먼저 생식기계의 회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궁의 복구가 있는데요. 자궁의 복구는 일단 자궁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궁 퇴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만 후 24시간 이후부터 하루에 1cm 하강을 하게 되고요. 10에서 약 12일 이후에는 복부에서 만져지지가 않고 분만 6주 후가 되면 자궁은 50에서 60g의 정상 크기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로가 있는데요. 오로는 분만 후 자궁 내막이 치유가 되면서 나오는 분비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로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적색 오로, 갈색 오로, 백색 오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분비 기간이 다르죠. 그래서 적색 오로 같은 경우에는 산후 1일에서 3일 정도의 분비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정상 상태에서는 혈계 섞인 혈액과 신선한 냄새, 그 다음에 서 있거나 소유 활동 증가 시에 양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색 오로 같은 경우에는 산후 4에서 9일 정도의 분비가 되는데 분홍 또는 갈색의 장액성이면서 신선한 냄새, 혈계가 없는 것이 정상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냄새가 난다거나 또 패드가 푹 젖는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산후 10일에서 20일 경우에는 백색 오로라고 하는데요. 소량이면서 흰색이고요. 신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상 상태라고 해석한다면 나쁜 냄새와 지속적인 장액성 오로 그리고 2에서 3주 이상의 갈색 분비물이 지속이 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해석을 하면서 그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산후통이 있고요. 자궁경부, 그 다음 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아두 통과로 인해서 부종이라든가 충혈, 열상이 6주 안에 회복이 되고요. 또 질 분비물이 점차 적어지고 또 건조해서 성적 반응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질벽은요. 한 약 3에서 4주 후에 추벽이 다시 나타나면서 난소 기능 회복 시 월경이 나타나면서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음 같은 경우에는 회음 절개 부위 상처는 약 2에서 3주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골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시 손상된 골반 근육, 인대, 또 방광, 요도, 또 직장벽, 근육 등이 이완되어서 자궁 탈출, 방광류, 요실금 그러한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한 간호로는 케겔 운동을 해서 예방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유방의 변화에서 유즙 분비, 유방 우렬, 초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즙 분비는 일단 먼저 기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만 후 태반에서 분비가 되던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뇌하수체 전엽의 프롤락틴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선세포에서 유즙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유즙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는 프롤락틴, 옥시토신, 특히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요도를 빠는 자극에 의해서 유즙을 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궁 수축에도 관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은 또 유관하고 유관 소엽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거는 임신 중에 증가하게 되고 프롤락틴은 우리가 분만 후에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박적으로 선방세포에서 유즙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롤락틴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분만 후에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우려 같은 경우에는 기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분만 약 3에서 4일경에 유선의 그 혈관 림프계의 순환 증가로 인해서 유방 정맥 저류와 함께 또 림프관의 증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면서 또 촉진치, 통증을 동반하는 증상을 우리는 유방우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한 간호로는 일단은 먼저 규칙적인 포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규칙적인 포유를 함으로써 유방을 비워주게 되고요. 유두 흡입 자극과 산욕부의 시각, 후각, 촉각 자극을 통해서 뇌하수체 후엽이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관하고 유선 자극으로 유즙 사출 반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유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 약 일주일까지 배출이 되는데요. 초유의 성분은 단백질 및 면역체, 그 중에서도 이뮤노글로뷸린 A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심혈관계를 한번 볼까요? 심혈관계에서는 혈액량, 심박출량, 혈압, 맥박, 체온, 혈액 성분의 변화 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혈액량 같은 경우에는 분만 중에 실혈량에 의한 혈액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정상 분만 시의 실혈량을 보면 약 400에서 500cc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요. 제왕절개 시의 실혈량은 약 1000에서 1500cc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박출량이 조금 중요한데요. 심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에 4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순환 혈액량이 15에서 약 30%까지 최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환 혈액량이 최대로 증가를 하게 돼버리면 당연히 심장 부담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산모에게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박출량이 이렇게 최대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자궁 폐반의 혈류 소실로 자궁 혈액이 최순환으로 이동을 해서 정맥 귀환량이 증가한다거나 조직 체액의 혈관의 이동이라거나 또 복부의 압력 소실로 심장으로의 귀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가 맥박, 체온 같은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만 후 약 48시간까지 내장의 팽창으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호흡기가 있는데 복압 감소와 자궁 크기 감소로 인해서 횡격막이 하강을 해서 정상 위치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에서는 변비 발생이 있죠. 변비 발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신으로 인한 장 이완, 그 다음에 복근의 팽창, 분만 시의 금식, 회음절개술, 관장, 분만 시의 약물 투여로 산욕 초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비 발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간호로는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조기 이상, 고섬유질 식이 섭취 등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가 있는데요. 분만 직후에는 당연히 태아나 태반, 양수, 실혈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5kg 정도 감소가 되고요. 분만 후 일주일까지는 자궁 퇴축이라든가 오로, 발한, 이뇨자궁 등으로 인해서 4kg 정도까지 감소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뇨기계를 좀 볼까요? 비뇨기계에서 일단 먼저 요도와 방광은 분만 중의 손상, 그 다음에 자극, 마취로 인한 방광 감각이 둔화되고요. 산후 이뇨작용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방광의 가도 팽창, 근데 이 방광의 가도 팽창은 또 요실금과 잔뇨증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분만 8시간 내에 자연 배뇨를 격려함으로써 방광 회복을 확인하고 방광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7번째, 신경계 및 근골격계를 보시면 골반 근육의 이완은 직장류, 탈장, 자궁 탈수, 요도류, 방광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방광 근육의 이완은 결과적으로 요실금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피부계를 볼까요? 피부계에서는 일단 색소 침착이 호전이 되죠.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인한 유두, 기미, 흑선 등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내분비액에서는 일단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3주 이내에 난폭의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3일 이내에 황태기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요. 배란 후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HCG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일주일 후에는 검출이 안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산욕기 여성과 그 다음에 가족의 사회 심리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산후 우울에 관련된 것을 조금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후 우울의 원인과 그 다음에 루비네 모성의 그 심리적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루비네 모성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테이블로 가지고 소극기, 적극기, 상호 적응기를 가지고 구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3번째는 산욕기 산모의 간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자궁 퇴축 간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15년, 17년, 그 다음에 21년, 또 24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궁 퇴축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간호가 나와졌는데요. 자궁 이완 시에는 자궁 저부를 마사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궁이 견고하고 본래의 강도를 유지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마사지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궁 수축 시 과잉 마사지는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궁 이완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궁 수축 시의 과잉 마사지는 금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배뇨와 정기적인 모유 수유가 있는데요. 옥시토신의 분비 촉진으로 자궁 수축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뇨와 정기적인 모유 수유가 또한 간호에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가 자궁 수축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자궁 퇴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산후 출혈을 예방할 수가 있지요. 오로와 출혈 양상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오로의 냄새, 오로의 양, 그 다음에 기간, 성상을 관찰을 해보고 출혈 의심 시에는 패드를 모으고 자궁이 단단하나 오로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경부나 질의 열상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로와 출혈 양상을 잘 관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자궁 퇴축 간호에는 자궁 후굴 예방이 있는데요. 자궁 후굴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일 3에서 4회, 1회에 약 5분 정도로 술 횡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궁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한다면 방광 팽만이 의심되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산후통이 있는데요. 산후통의 원인은 자궁 근육 및 자궁 인대의 탄력성 저하로 간헐적 자궁 수축이 일어나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후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경산부, 그 다음에 또 다산부, 또 양수 과다증, 거대압 분만 시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간호로는 방광 비우기, 그 다음에 자궁 저부 마사지, 고임팩 적용, 배 깔고 눕기,
다리 들어 올리는 고란 운동 등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후통의 원인과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음부 간호인데요. 회음부 간호도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중요할까요? 그렇죠. 회음부 간호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음부 간호의 목적은 일단 안위 위지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부 간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간호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냉요법이 있습니다. 냉요법의 목적은 부종과 통증,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방법은 얼음 주머니를 24에서 48시간까지 회음 절개 부위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적용을 하게 되면 상처 회복이 오히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적정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좌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욕의 목적은 회음부의 순환 증진과 그 다음에 부종의 경감, 조직 이완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방법은 1일 약 3에서 4회 정도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1회 약 20분 정도, 물 온도는 38도에서 41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약 3에서 4주까지 실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혈요법이 있습니다. 건혈요법의 목적은 상처 부위를 건조시키고 순환을 증진하기 위함인데요. 방법은 30에서 50와트, 50c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1회 20분, 하루 3에서 4회 정도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혈요법을 진행할 땐 화상에 무엇보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한 체위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회음부 간호에 해당이 되죠. 절개하지 않은 쪽으로 치과의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강의 자료에는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네 번째 조기 이상이 있습니다. 조기 이상의 목적은 2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목적은 일단 순환 증진으로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궁 퇴축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 운동 촉진으로 변비 예방 이러한 것들이 조기 이상을 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조기 이상을 할 때 간호로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를 좀 보시면 분만 후 2시간은 침상 안정을 하면서 그 후에 모체 상태에 따라서 조기 이상을 실시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기립성 저혈압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서서히 일어나게끔 하고 또 붙잡고 걷도록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전 정맥엽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이상을 격려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모유수유가 있는데요. 모유수유에서는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일단 모유수유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점은 면역 물질을 함유하면서 친생아 알레르기 및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모유수유에 있어서의 장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변 조기 배설 촉진과 그 다음에 모화 애착 강화, 모성의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자궁 수축 촉진으로 산후출혈을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도 모유수유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유수유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유방우려 시의 간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방우려 시의 간호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유방우려 시의 간호에서 모유수유 방법과 그 다음에 유두열상 관리 이러한 것들은 특히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모두 기출문제로 되어졌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방 우럴 시의 간호를 좀 먼저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더운 물 찜질이 있습니다. 더운 물 찜질을 할 때는 수건을 뜨겁게 해서 양쪽 유방에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유선을 이완시켜서 유방 마사지 시 통증을 경감하고 유즙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방 마사지가 있는데요. 온 찜질 후에 이 유방 마사지를 실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유방 마사지를 실시를 할 때는 유방 주위에서 유도를 향해 윤상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불편감 완화, 유즙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방 마사지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1일 2에서 3회 정도, 약 5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식후 1시간 정도 유방 자가 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방 우려의 가장 좋은 간호는 모유 수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16년도, 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요. 그러면 유방 우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간호는 모유 수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유 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유 수유는 분만 직후부터 수유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일 8에서 약 12회 정도 실시를 하게 되고요. 15분 이상 젖을 물리도록 하고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유 전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수유 시의 자세를 좀 보시면 편안한 자세로 유방을 조금 문지른 후 유즙을 짠 다음에 수유를 하고요. 유두가 아기의 입천장을 향하게 하고 아랫입술은 유두 아래 위치를 하면서 유름까지 빨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유름까지 빨리도록 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유두만 물리게 되면 우리가 유두 열상 관리에서 수유 시의 부적절한 자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름까지 빨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양쪽 유방을 번갈아서 수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요. 트림을 시키는 목적은 가스 제거뿐만 아니라 기도 흡인,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트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수유 후에 남은 젖은 반드시 짜서 유방을 비우도록 해야 되고요. 유즙 생성 및 분비 촉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유 수유 방법에 대해서 수유 시의 자세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유두 열상 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14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23년도에 나왔었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겠죠? 유두 열상 관리에서는 일단 수유 시 부적절한 자세, 즉 유두만 물리는 경우로 인해서 유두 열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증상을 좀 보시면 젖을 빨리고 난 후 유두의 심한 쓰림, 유두 표면이 벗겨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출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간호를 좀 보시면 냉요법, 수유 후에는 냉요법, 수유 전에는 멸요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수유 후 건조시키는 것과 수유 시간을 5분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심한 경우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젖을 짜내야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방이 단단하게 뭉치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까이서 안고 유름까지 빨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유두 열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유두가 아기의 입천장을 향하게 하고 아랫입술은 유두 아래 위치에서 유름까지 빨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두만 물리는 경우는 유두 열상 관리에서 수유 시 부적절한 자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위험 산후간호가 있는데요. 산후감염의 종류와 간호가 있는데 먼저 산도, 자궁, 골반 감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산도, 자궁, 골반 감염에 대해서 각각의 관련된 것들이 쭉 기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후감염의 전체적인 종류와 간호에서 여러분들이 회음, 그다음에 외음의 감염, 그다음에 자궁 내막염, 골반 봉화지경, 골반 주위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궁 내막염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궁 내막염만 좀 살펴보고 가면 자궁 내막염은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항목이네요. 21년도 23년도, 24년도를 비롯해서 16년, 18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옵니다. 자궁 내막염의 먼저 원인을 좀 보시면 일단 태반상 자궁 내막에 세균이 감염이 되는 건데요. 지연 분만과 또 지연된 조기파수, 빈번한 내진, 내부 태아 모니터링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궁 내막염이 유발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산후 2에서 3일에 38도 이상의 체온이 상승되는 증상이 있고요. 하복부 통증, 심하고 지연된 산후통을 비롯해서 오한, 곤태, 두통, 요통 등이 있고요. 빈맥, 백혈구 증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악취나는 암적색의 화농성 오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치료와 간호에서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일단 염증이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제를 투여해 줄 수가 있고 체위 배액이 중요한데요. 체위 배액에 있어서는 반자위를 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치료적 관리와 간호에서 특히 체위 배액에 있어서 반자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액 공급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약 3에서 4리터 정도의 수액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침상 안정과 휴식뿐만 아니라 고단백, 고비타민, 고열량의 식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증 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유를 중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궁 내막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전성 정맥염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원인은 산후기 중 혈액응고인자의 상승으로 정맥 내층에 혈전이 생겨서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를 좀 보시면 요거는 21년도 23년도, 24년도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혈전성 정맥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간호를 하기 전에 증상을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하지에 통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종, 그 다음 오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발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호만즈 사인 있죠. 호만즈 사인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쭉 뻗고 발등 쪽으로 발을 굴곡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호만즈 사인에서 양성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적 관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범된 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퇴혈전성 정맥염이다 라고 하면 사지를 상승시키고 골반 혈전성 정맥염이다 라고 하면 고골반의 자세를 이제 취해주는데요. 골반을 올린 심시체위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항응고제, 그 다음에 항생제, 진통제 등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줄 수가 있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냉찜질, 온찜질을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모유 수유는 이때 좀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주의점은 뭘까요? 마사지는 절대 금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는 절대 금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예방은 조기 이상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3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네요. 조기 이상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폐색전증이 있는데요. 폐색전증의 빈도를 좀 먼저 볼까요? 제왕절개술 후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분만 후 48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혈행을 따라 폐순환계 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폐동맥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혈전이 정맥벽에서 떨어져서 심장을 통해 폐동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호흡곤란, 비노흡, 기침, 흉통, 빈맥, 청색증, 객혈, 심잡음 등등등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와 그다음에 간헐중지를 좀 보시면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주면서 절대안정, 또 거기에 따라 산소도 투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간호사의 응급처치와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색전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요거는 19년도에 한번 이제 출제가 한번 되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산후출혈성 질환이죠. 산후출혈성 질환에서는 일단 먼저 산후출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후출혈은 우리가 크게 조기 산후출혈과 후기 산후출혈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궁이완이라든가 태반 조각 잔류 등등 이러한 것들이 산후출혈에서 조기, 그 다음에 후기 이러한 것들로 각각 원인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증상과 간호 이러한 것들을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궁복구 부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또 이제 우리가 14년도, 16년도에 한번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건데요. 자궁복구 과정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자궁복구 부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분만 24시간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을 좀 보시면 산후 자궁 촉진 시 물렁물렁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량의 출혈, 그 다음에 오로의 지연, 양이 많은 적색 오로의 지속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냄새 나는 질 분비물, 그 다음에 복통, 요통, 골반 중압감 이제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증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미열, 피로감, 정서적인 불안 증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될까? 일단 자궁근의 탄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자궁 수축제를 투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태반 조직의 잔류와 출혈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파 수술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자궁 내막염이라든가 골반 염증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투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모유 수유 시 자궁 수축을 이제 촉진할 수가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 각각 치료적인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지는 것이 산도결상인데요. 자궁이완 다음으로 많은 출혈의 원인이 되는데 원인으로는 기계분만, 급속분만, 회음절개, 그 다음 거대화, 비정상적인 퇴위, 선진부, 아두골반 불균형 등등 이러한 것들이 산도열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를 좀 보시면 잦은 관찰 및 회음 간호, 자욕, 잦은 패드 교환, 따뜻한 찜질, 위생적인 손 씻기, 앞에서 뒤로 회음 패드를 갈기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산도열상에서 적용해야 되는 간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20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지지는 않지만 산후혈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자궁 내번증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후기 정서장애와 관련된 간호에서는 산후우울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산후 감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때 자궁 내막염, 혈전 정맥염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감별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와 좀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건강 문제에서 주요 핵심은 해가 바뀌어도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확인하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방대한 학습 내용으로
혹여 조금 부족한 교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핵심 내용을 공략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면서 반복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학습 전략이 될 것 같거든요. 매년마다 100%의 국시 합격률을 자랑하는 우리 경동대 학생들은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말이에요. 아무쪼록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된 여성건강 간호학 특강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